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정말 시간이 이렇게까지도 빠른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또 설날이 왔어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항상 제 영상을 꾸준하게 시청을 해주시는 분들 복 2배로 더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 꼭 챙기시고,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이게 지나고 나면은 항상 건강한 게 최고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새로운 아기가 태어났을 때도 좀 무럭무럭 건강만 해다오, 이런 얘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 올해는 코로나도 좀 없어지고 했으면 좋겠고, 건강 항상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카카오 게임즈 펄어비스, 지금 게임주들에서 우리가 포인트로 봐야 되는 게 뭔지, 뭐가 가장 중요한지, 이거를 핵심만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 지금 러시아라든지 우크라이나 이 전쟁에 대해서 좀 역사적인 지정학적 리스크, 역사에 대해서 이게 왜 이 사단까지 났었나, 이거를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 뭐야, 이거 역사 방송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이런 내용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거를 주식 시장에서 대입을 시키면은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해서 좀 길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브리핑을 해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저 설날에 어디 안 가고 일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좀 댓글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만 좀 보게 되면은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기는 했어요. 이거 너무나도 반갑다라고 하는 부분, 이건 정말로 동창을 만난 듯한, 진짜 이게 오랜만에 이런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은, 그래도 지수가 조금은 과하다 싶은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왜냐, 오전장에서, 금요일 오전장에서 약하게 매도로 돌던 외국인이 매수로 바꾸면서 급격하게 좀 지수 자체를 좀 끌어올려 놨다라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조금 과하다면 관 부분도 있고, 전체 종목이 싸그리 반등이 나오는 거니까 엄청 크게 부담되고 그런 것도 없다. 왜냐, 빠진 거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거의 세 발의 피 이 정도의 느낌인 부분이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일체 반등이니까 당연히 기분은 좋을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돌이켜보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렸던 게, 시장이 빠진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겁먹지 마시고 오히려 좋은 종목이면은 더 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니까, 제 영상을 보시고 이해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쟤 또 맞아 떨어지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결국에는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 제가 여기서 추천을 해드렸죠, 봤죠, 수익 났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시장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리고 해석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야죠. 그냥 이 종목이 수익 났죠, 봤죠, 여러분들 가입하셔야, 이거는 이게 의미가 있냐 싶어요. 그래서 좀 우리가 하루 이틀 주식하고 말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길게 주식을 하실 분들은 항상 제 영상을 여러분들이 시청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지금 설날 특별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어요. 3개월 하시면은 44만원 진행을 하고 있고, 선착순 딱 30분만 받고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랑 같이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시장에 대해서 나는 이해를 못하겠고, 이 시장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오셔야 된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도 앞으로 차후에 여러분들 스스로 매매를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나 혼자 내가 스스로 매매를 하고 싶어서 방송도 찾아보시고 가입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드린다고요. 저는 자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오시면은 그 기대 이상을 보여드릴 자신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인증 나오는 것들 아니면은 포트 인증을 안 보여드리면은 제 수익 나는 거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시는데, 사실 좀 그래요. 이게 시장 조정이 나오고 우리는 잘 사놨기 때문에 저는 수익이 났습니다, 이게 좀 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인증에 대해서는 많이 보여드리는 게 그렇게 맞나 싶기도 해요. 근데 인증이 없으면은 저방 수익 안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다 인증 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말씀도 많이 써주시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 믿고 오시면 되실 것 같고, 지금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크게 걱정이 없으셨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지금 1월달 내내 빠졌던 부분도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거 코로나 때보다 너무나도 더 장대 음봉이 나온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을 정도로, 뭐 지금 코스닥이 저가가 마이너스 19%까지 내려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때도 뭐 더 심했던 부분, 2018년도도 당연히 뭐 심했던 부분은 있지만, 이거는 진짜 요 근래에 너무나도 좀 심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어차피 누구도 바닥이 어딘지는 몰라요. 근데 이미 나는 비중을 채우고 평단 관리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기다리면은 분명히 계좌는 좀 여러분들 빵긋 웃을 수 있다. 대신에 잡주는 좀 정리를 하시고 좋은 종목으로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어느 정도 내려올 만큼은 좀 내려왔어요. 그래서 2월 달부터는 좀 여러분들 편해지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결국에는 지수가 편해져야지만 좀 우리의 건강한 종목들도 상승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월 달에는 강하게 뭐 반등은 꼭 아니더라도 횡보장세만 나와줘도 지수가 어느 정도만 좀 버텨주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오를 종목들은 다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부담 없이 편안하게 오셔서 시장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게임 관련주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뭐 펄어비스도 그렇고 카카오 게임즈도 그렇고 최근에 뭐 지수 밀리는 것도 밀리는 부분에서도 같이 내렸던 부분은 있는데, 좀 과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게 뭐냐, 지금 게임사들의 4분기 컨퍼런스 콜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이유가 3분기 컨퍼런스 콜 이후에 게임사들의 주가가 대부분 큰 폭으로 상승을 했던 부분, 지금 P2E 게임 신작의 출시를 예고를 했기 때문인데, 4분기 컨퍼런스 콜 같은 경우에는 P2E 신작 출시 일정이 좀 구체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출시 일정에 대해서 구체화는 게임사들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좀 해소를 할 수 있는 거고, 게임사들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출시 일정이라든지 흥행 여부랑 관련된 불확실성에 좀 직면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신작 출시라는 거는 게임사들한테 굉장히 가장 큰 주가 상승의 모멘텀인데, 제조업에서 생산 라인 증가는 게임사에서는 좀 신작 게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출시 일정에 따라서 연간 실적이 뭐 변동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이게 투자자들한테는 불확실성의 부담 요인 중에 하나고, 따라서 일정 자체가 좀 구체화가 될 경우에는 게임사에 대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는 좀 해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분기 컨퍼런스 콜 이후에 상승분을 매크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대부분 반납을 했기 때문에, 이번 4분기 컨퍼런스 콜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것들, 좀 알아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들한테 항상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게임 관련 종목을 갖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좀 장기적으로 보실 필요도 있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조금 최근에 보면은 여러분들 기사를 보셔서는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리스크, 이거를 조금 간단하진 않아요.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좀 이런 게 뭐 주식이랑 연관이 있겠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겠지만, 저는 여러분들 이게 주식이랑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번 기회에, 설날을 기회로 좀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유튜브 채널 여러분들 뒤져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그만큼 저는 뭐 여러분들이 이름 들으면 아실만한 증권사에서 제의가 계속해서 와요. 그만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야 쟤 너무 거만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일단 이런 설명을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면은 설명 진짜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만큼 아는 사람이 있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뭐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착순 딱 30명만 받고 바로 마감을 할 거고, 자,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여러분들 설명이다 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역사 얘기랑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3대 고창지대를 가진 나라예요. 그래서 농업이 GDP의 15%에 육박하는 세계 유일한 나라고, 뭐 이게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뭐 전쟁 리스크 때문에 뭐 원자재 상승, 그 다음에 뭐 유가 상승, 뭐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상승적인 부분이. 그래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이게 왜 싸우냐가 그거를 아셔야 되는데, 과거에 수백 년 전이기는 하지만 러시아랑 싸우던 유럽의 국가로 보면은 리투아니아, 폴란드 연방,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게 1500년대에 있었던 일인데, 그 당시에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에 함께 속해 있던 게 우크라이나예요. 이 설명을 드렸듯이 땅이 비옥하고 워낙 좋아서 농산물이 잘 되니까, 400년 전이니까 뭐 산업이 발전하기도 전이잖아요. 그래서 농사가 가장 중요하던 시기에 우크라이나 땅이 워낙 비옥하니까 폴란드의 귀족들이 우크라이나의 농산물에 대한 착취가 너무 심했다. 이것 때문에 우크라이나 귀족들이 봉기를 해요. 근데 그 당시에 러시아랑 견줄 정도로 강했던 리투아니아, 폴란드 연방을 이겨먹을 수는 없으니까 결국에 그 귀족들이 러시아에 도와달라 적국을 끌어들여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은 우크라이나 영토의 절반 가량을 러시아에 뺏겨요. 다시 우크라이나가 돌려받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현재로 보면은 서우크라이나, 동우크라이나로 양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동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개입해서 빼앗았던 영토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자, 여러분들, 이거 역사 채널 아니에요. 주식 채널이에요. 자, 400년 전에 일어난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로 기속이 되었던 동우크라이나, 이쪽은 당연히 친러 성향이죠. 전쟁 이후 러시아로 살았었으니까. 반대로 이 서우크라이나는 친유럽 성향이에요.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유럽이니까. 이들의 갈등 자체가 굉장히 심각해요. 이 갈등은 결국 정치권까지도 영향을 주게 돼서 거대 양당이 친유럽, 친러시아로 오랜 기간 분란이 나게 되고, 오렌지 혁명이라고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양당이 2004년도에 대선을 치르는데 여기서 친러시아 정당이 당선이 돼요. 근데 부정선거 의혹이 나오면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서는 거고, 그게 오렌지 혁명이죠. 오렌지색 옷과 깃발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온 사건이에요. 그래서 재선거를 또 합니다. 근데 또 그 과정에서 한바탕 난리가 나요. 뭐냐면은 유럽 성향의 야당 대표가 식사 중에 독살 위협을 받았다. 겨우 살기는 했으나 국가보안국 국장이랑 식사 자리에서 밥에 다이옥신이 있었다. 뭐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데, 결국은 여론은 유럽 성향의 야당이 선거를 뒤집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은, 우크라이나는 이제 서우크라이나, 친유럽, 독살 위협을 받은 후에 재선거로 당선이 되고, 동우크라이나는 친러시아, 부정선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친유럽 정권이 들어서게 되는데, 여기서 또 대통령과 총리의 싸움이 벌어져요. 그래서 지지율이 급락을 하고, 그 다음 대선이 또 치러지게 되는데, 친러 쪽에서는 저번 대선에서 승리한 후에 재선거에서 패배한 그 인물이 다시 나와요. 빅토르 야누코비치. 친유럽 쪽에서는 총리였던 율리아 티모센코라는 총리 출신 여성이 나오고, 이 여성분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악수하면서 신체 일부를 은큼한 눈으로 쳐다봤다, 그걸로 뉴스까지 나왔던 러시아 정치인 여성이에요. 굉장히 뭐 아름다운 걸로 유명한 정치인, 그 여성이 이 여성인데, 뭐 아시는 분들, 이 사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아무튼 내분으로 지분율을 깎아먹은 친유럽 쪽이 패배를 하고, 승리한 친러 쪽 대통령이 당선이 되자마자 같이 대선에서 싸운 율리아 티모센코를 바로 감옥에 그냥 넣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국민들이 들고 일어서는 거예요. 이게 2013년도예요. 오래된 얘기는 아니고, 시위는 사실상 티모센코의 석방을 얘기를 하는 거지만 성격은 반러시아 시위예요. 그래서 사태가 심각을 해지기 때문에 뭐 석방을 해주겠다는 했지만, 결국은 대통령이 탄핵이 돼서 러시아로 도망을 가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는 거고, 이제 또 여기서 재밌어져요. 자, 러시아로 도망온 탄핵 당한 우크라이나 대통령. 근데 러시아의 깊은 속내는 뭐예요? 동우크라이나는 원래 우리 땅인데 라는 생각, 우리 지역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누구예요?
푸틴이에요. 러시아는 도망쳐온 대통령을 러시아 안에만 있으면은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고, 도망쳐온 대통령은 러시아의 군사적 개입을 요청을 하게 돼요. 나는 정당하게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된 대통령이다. 근데 불순한 탄핵 세력들에 의해서 끌어내려진 거다. 우크라이나의 국정에 개입을 해달라. 여기서 푸틴은 선택을 해요. 푸틴의 선택은 전차와 군대를 동원을 해서 동우크라이나로 진격을 하죠. 전쟁하자, 한 붙자, 그냥 우리 싸우자. 전쟁이 진짜 일어나기 직전까지 가요. 이 과정에서 조금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우크라이나 밑에 크림반도라는 지역이 있어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이 지역을 갑자기 러시아가 합병을 해버립니다. 우크라이나나 유럽이나 미국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굉장한 군사적 요충지이기도 한 곳인데 러시아 의회에서 땅땅땅 치더니 그곳을 먹어버리고 신속히 군대를 주둔시켜버리죠. 이게 크림반도 사건이에요. 이 크림반도랑 러시아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영토인데 20km에 달하는 다리를 건설을 해서 푸틴이 직접 차를 몰고 지나가는 것까지 언론에서 그냥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도 더 이상 막고만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결국엔 전쟁이 나게 되는 거고, 푸틴은 동우크라이나로 진격을 해요. 이 지역이 돈바스라는 지역이라서 돈바스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뭐 결과는 뻔하잖아요. 러시아에 뭐 이길 수는 없고, 그 결과 동우크라이나의 일부를 러시아에 빼앗겨 버리게 돼요. 당연히 크림반도도 러시아가 먹는 거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38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군사적 완충지대까지 생기면서 일단락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긴장 상태는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이게 14년도의 일이에요.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계시면 되고, 우크라이나에서 반러시아 국민들이 많아지게 된 계기로 홀로도모르라는 대기근이 있는데, 그게 1930년대인데 얼마 안 된 일이에요. 무슨 일이냐라고 하면은, 그때 당시에 러시아가 주변국들을 잡아먹어서 연방을 만들어 버리던 시기, 그때 우크라이나도 포함이 되는데, 그 당시 스탈린이에요. 아무튼 뭐 러시아가 농사를 지으면 공동의 창고로 모아라, 그리고 나서 다 같이 분배해라, 관리는 러시아가 한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걸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아줄 리가 없죠. 이 제한을 안 받고 농산물을 안 내놓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러시아는 강제로 착취를 해가고, 끝까지 안 내놓을 거면은 농사를 하지 마라, 소도 강제로 잡아가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공동 창고에 넣느니 그냥 소를 잡아 먹겠다. 그래서 실제로 잡아 먹어요. 그래서 한 해 농사한 농산물도 다 뺏기고, 소도 뺏기고, 다음 해에 농사 지어야 될 파종까지 다 빼앗아 버려요. 한마디로 북정 안 할 거면은 농사할 생각도 하지 마라, 이거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발생한 우크라이나 대기근 홀로도모르라는 사건인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뭐 사망자가 확인된 것만 뭐 200만에서 300만, 후유증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뭐 질병에 의한 합병증 뭐 이런 것들로 다 합치면은 사망한 것만 뭐 6에서 700만, 1000만 명 이상의 사망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비옥한 영토를 가진 우크라이나에서 지금의 서울 인구랑 맞먹는 1000만 명이 굶어 죽었다라는 얘기고, 한마디로 지옥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도 러시아를 당연히 좋아할 수는 없는 거고, 그 후에 어떻게 되냐면,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 나치 정권이 들어서면서 또 유대인 학살이 있게 되고, 또 좀 살만하다 싶으면은 체르노빌이 터지죠. 체르노빌이라고 여러분들 뭐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전 사고로 죽음의 땅이 돼버린 곳인데, 이게 여러분들은 러시아 땅인 줄 알고 계시는데 우크라이나 땅이에요. 그 결과 지금도 우크라이나는 살기 힘든 나라죠. 한 달에 월급이 지금도 50만 원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다가 출산율도 굉장히 낮아요. 물론 지금은 대한민국이 압도적으로 출산율 낮은 걸로는 1위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해외를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국적은 우크라이나지만 외국에서 나가서 일을 한다. 인구 유출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지금도 수백만 명이 해외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인구 감소 자체가 굉장히 가장 가파르고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우크라이나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영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다 정도는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뭐 증시가 러시아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운 부분, 뭐 합의를 했냐 마냐 뭐 이런 얘기들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또 미국이 개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것도 굉장히 시끄럽고, 결국에는 그 직격타로 증시가 휘청을 하니까,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뉴스를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더 잘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여러분들 뭐 보시면은 러시아랑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은 뭐 유가가 올라가서 유가 관련 종목을 사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뻔하디 뻔한 것들이기는 해요. 뭐 그런 설명을 해주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지만, 좀 전반적인 이 역사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서, 뭐 뭐야 나는 주식 뭐 이거 뭐 사야 되는지 뭐 들으려고 왔다가 뭐 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좀 이런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큰 흐름을 좀 이해를 하시면은 주식을 보시는 데 있어서도 어쩌면 시야 자체가 더 튀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번 설날을 좀 계기로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는 빨간 날이라고 쉬지는 않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런 설명적인 부분들 할 수 있는 사람이 뭐 있기는 있겠지만, 뭐 저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나 싶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언제든지 다 설명을 해드릴 마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제 영상 편안하게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 내일 영상에서는 좀 우리가 최근에 주식으로 왜 뭐 때문에 힘들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